고객도 싸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이거 100% 문제될 거라고 봐. 우리가 매번 유튜브에서 보는 가장 큰 업체들 있지, 땡땡땡. 그 업체들 대표들이 시그니엘 샀다, 뭐 건물을 올렸다, 여기 업체만 지금 돈을 벌고 있어. 그래서 대리점들도 돈을 못 벌고 있고 판매점들도 돈을 못 벌고 있고, 그럼 고객은 싸게 사냐? 고객도 싸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이거 100% 문제될 거라고 봐. 최고 소진이래. 아따 잘 되는구만. 아 역시 360만 유튜버가 해서 다른지 우리 뉴스 3, 4도 다 뉴스해주고. 오후 9시인가 10시에 마감이거든? 지금 5시야. 가격 좀 봐볼까? 가격이 맨 오른쪽부터 얘기가 많이 되던 소금빵 990원, 프리미엄 소금빵 1290원. 여기는 근데 다 90원, 50원 뭐 이렇게 60원도 있어. 약간 경제 유튜버가 말을 하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러네. 막 이런 거 막 써놨네. 우유 가격의 구성, 국제 밀 가격 동향, 막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위에 써놓기는 했네.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난상 와보니까 스카님께서 좀 하고 계신 게 어떻게 보면은 제빵업계 혁신? 혁신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좀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켰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는 핸드폰을 뭐 갤럭시 S25를 990원에 못 팔아? 사실 990원보다도 더 저렴하게 팔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를 우리가 990원에 팔든 990원에 안 팔든 그걸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아, 네, 가능하긴 하다. 가능했다가 가능 안 했다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려고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도 해.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왜냐면 SK, KT, LG 3사 조건이 있잖아. 3개만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통신사를 이동해 오는지 기기 변경을 하는지, 그래서 3 곱하기 2 총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매를 할 때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게 보편적인데, 사실 얼마야? 라고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거지. 왜냐면 넌 KT를 쓰고 있잖아. 그럼 너가 나 S25 얼마야? 라고 물어봤을 때 SK로 갈 거야? LG로 갈 거야? KT 유지할 거야?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한 사람이 개통할 때는 3가지의 가격표가 나온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또 요금제가 달라질 수도 있고, 부가 서비스를 넣고 빼고가 될 수도 있고, 제휴카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지. 아, 답답한 부분들이 많네. 어떤 게 답답하다 느껴? 그러니까 난 사실 990원이 안 될 줄 알고 물어본 거긴 해서. 어떻게 핸드폰이 990원이? 너는 빵원해줬다니까 이 새끼. 아 진짜 어떡하면 좋지? 난 잘 모르니까 핸드폰 이 업계에 대해서. 그니까 봐봐, 내가 너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빵원에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도 모를 정도잖아. 너가 딱 일반인이거든. 근데 난 너 같은 사람들을 뭐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아. 그냥 이게 일반적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 가격에 딱 꽂혀. 근데 너는 빵원이라고 해도 분명히 저번에 우리 같은 지인들 만났을 때도 너 빵원에 샀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 그랬어? 그거 계약서 제대로 봐야 돼요 이랬었지. 아, 그런가? 넌 기억도 못하지. 이런 거는 나만 긁히기 때문에 내가 기억을 해. 그래서 내가 계약서 보여줘 이랬었잖아. 아마 이런 것들밖에 기억이 안 나겠지만 어찌됐든 이 시장 자체는 복잡한 게 맞아. 근데 내가 요즘 이 핸드폰 시장을 보면서 답답한 부분이 하나 있어. 단통법 폐지가 되고 나서 오히려 더 비싸게 사는 고객님들이 생기기도 해. 대부분 사람들이 비싸게 사고 있어. 왜 그럴까? 단통법을 폐지시킨 이유가 소비자들이 핸드폰을 좀 싸게 사게 만들기 위해서 폐지시킨 거 아니야? 취지 자체가 그런데 지금 정말 웃긴 게, 이렇게 하면은 뻔한 업체밖에 없어서 저격성이 될 수도 있는데, 단통법 폐지가 되면서 판매점들이 대기업화가 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여기서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 프랜차이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광고비를 엄청 쓰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린단 말이야. 근데 걔네가 과연 진짜 싸냐 이거야. 나는 걔네가 광고하는 거 다 떠나서 구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야. 내가 그 구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볼게. 원래 핸드폰 구조 단계는 3단계로 돼 있어. 제조사와 통신사가 지원금을 결정해. 그 지원금을 결정한 걸 가지고 대리점이 받아. 대리점이 받고 그 대리점 규모에 따라서 이제 지원금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그 결정된 지원금을 판매점이 받는 거거든. 그러면 요 3가지로 이루어져서 마지막 4번째로 끝에 소비자한테 닿는 거야. 이 4단계로 돼 있거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 사이에 구조가 하나 더 늘어났어. 휴대폰 프랜차이즈가 끼기 시작했어. 들어봤다. 그 가끔 경기 외곽 쪽에 가면은 보이는 그. 맞아.
지금 본인들이 1등일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이게 엄청 컸었거든. 그런데 지금 그 프랜차이즈들 다 망하고 단통법 폐지가 되면서 첫 번째로 나온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지금 선두주자라서 여기밖에 광고를 안 하고 있어서 아마 다 할 거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야. 유통구조에서 이렇게 한 명이 꼈는데 과연 싸질 수가 있냐는 거야. 아, 그치. 근데 그럼 사람들이 왜 도대체 이 매장에 가서 구매를 할까? 너 그쪽에서 내세우는 메시지 이런 거 봤어? 휴대폰 판매자가 한 대 팔아서 남는 게 40만 원, 50만 원입니다. 저희가 128만 원 드릴게요. 휴대폰 하나 팔았을 때 마진이 40만 원에서 50만 원이 되는 것도 맞아. 그리고 3개를 다 팔았을 때 128만 원을 줄 수 있는 것도 맞거든? 근데 그것도 다 맞는 얘기인데 가운데 왜 끼는 거야? 결국 얘네들은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해서 손님을 가져다 주는 것밖에 없어.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물어보기도 했고 자료를 찾아보기도 했는데 이 가운데서 돈을 얼마를 받아가는 줄 알아? 건당 판매점들한테 건당 손님을 가져다는 명목으로 개통이 되면 33,000원을 가지고 간대. 자, 나는 그 업체가 아니어서 33,000원이 더 남아. 그럼 내가 고객한테 33,000원을 더 해줄 수도 있겠지. 근데 얘네는 일단 그 33,000원을 가지고 가며 그리고 대리점들한테는 뒤로 55,000원을 더 받아간대.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략 5만 원이라고 했어. 그러면 결국 총 합으로는 83,000원을 업체가 가운데로 가지고 가는 거야. 우리가 매번 유튜브에서 보는 가장 큰 업체들 있지. 땡땡땡. 여기도 땡땡땡. 그 업체들 대표들이 시그니엘 샀다, 뭐 건물을 올렸다, 얼마대 매출을 올렸다, 법인 자료를 보면 다 1,000억대 매출, 그리고 막 프랜차이즈 늘어나는 곳은 막 100억대 매출이 넘어가거든? 여기 업체만 지금 돈을 벌고 있어. 왜냐면 가운데서 건당 8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가져가니까. 그러면 8만 원을 고객한테 싸게 해줄 수도 있다는 거지, 보통 판매점들은. 근데 이거를 얘네들이 가운데 있으면서 대리점들한테 협박하고, 그래서 대리점들도 돈을 못 벌고 있고 판매점들도 돈을 못 벌고 있고, 그럼 고객은 싸게 사냐? 고객도 싸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중간에서 내가 똑같이 리베이트 50만 원을 받아도 8만 원을 빼고 받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는 너 말을 들었었을 때 왜 그 얘네들이 욕하지 싶었거든. 내가 중간에 프랜차이즈를 내서 나름대로 어쨌든 핸드폰 매장들이 둥근한방하니까 또 말도 많잖아. 일반인들이 핸드폰 매장 갔었을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나 돈 처먹히면 어떡하지? 이걸 걱정하게 되잖아. 근데 그걸 내가 프랜차이즈를 내가지고 보증을 해주겠다, 보증인으로서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듣고 보니까 오히려 소비자는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 너희 같은 매장들보다는. 나는 만약에 글로우서울처럼, 글로우서울은 ETF 빵집하고는 다르게 고급화 전략으로 가는 매장이잖아. 내가 어떤 프랜차이즈나 매장이 보장해준다라고 아까 너가 표현을 했는데, 그 보장해주는 게 서비스고 만족도고 이런 거면은 내가 상관이 없겠다 이 말이야. 근데 얘네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싸게 팔겠다고 얘기하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근데 진짜 열받는 게, 은퇴하신 분들을 모아다가 간단하게 교육시켜서 자, 여기 5가지 호갱 앙당하는 방법, 호갱인지 진단하는 방법, 제휴카드 쓰셨나요? 대리점 가셨나요? 이런 거 물어보면서 쭉 상담을 하더라고. 체크리스트처럼. 이 영상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사실들을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잖아. 그냥 호갱 진단 리스트라고 하면서 앞에 고객을 앉혀놓고 그렇게 찍는 영상들이 너무 가증스러워. 왜냐면 그건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마케팅과 거짓말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 사실 남겨야 되거든. 모든 자영업은 남겨야 돼. 나도 핸드폰 매장을 하고 성질을 하지만 남길 정도로만 남기고 팔아. 그거를 넌 호갱당했네요 이렇게 욕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 금기를 깨고 호갱이라고 했으면 본인들이 중간에서 떼먹지 않고 진짜 호갱당하지 않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8만 원씩이나 떼가면서 보통 판매점들이 5만 원 남기기가 힘들어. 근데 중간에서 8만 원을 떼가. 그리고 판매점들은 5만 원을 남기기가 어려워. 뭐 호갱 안 당하게 해줄게요 라고 해놓고 자기네들은 8만 원씩이라는 이득을 남기면서 소매업들 위해서 자기네들이 더 떼어간다는 게, 나는 이게 너무 문제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핸드폰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객을 놓치잖아? 그럼 타격이 엄청 크다. 왜 그런 줄 알아? 만약에 내가 마진을 5만 원을 남겼어. 요즘 핸드폰 성지 매장 하시는 분들 5만 원 혹은 10만 원밖에 못 남겨. 내가 너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5만 원을 남겼어. 그럼 너는 언제 다시 핸드폰 사러 올까? 23년 뒤. 그래, 2, 3년 뒤야. 2년이라고 잡자 이거야. 5만 원을 남겼으면 24개월이면 대충 2천 얼마야. 그치? 월 마진이 2천 얼마라는 거야.
내가 쉽게 시환을 해보자면 빵집을 차렸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빵을 사 먹으러 와. 2,000원짜리 커피 하나 사러 왔다고 치자. 매월 한 번씩. 그럼 그 매장은 망할까 아니면 승승장구 잘 나갈까? 한 사람당 계속 오는 게 아니라 매월 한 번씩만 커피를 사러 와. 유동인구 엄청 받쳐주지 않으면 망하겠지? 그치. 그러면은 카페를 생각했을 때보다도 더 많은 유동인구가 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야지만 유지가 된다는 건데, 이 시장은 자급제도 경쟁사지, 알뜰폰도 끼어들었지, 옛날 같지가 않아. 박리담회라는 게 옛날 시장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결론이야. 이 결론을 누구는 듣고 싶지 않아 하냐면 소비자는 듣고 싶지 않아 해. 복잡하지? 복잡해. 막 난 그거는 모르겠고 싸게 사고 싶어요. 저는 2년에 한 번씩 살 거고요. 길게 사면은 3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도 사요. 애초에 이 시장에서는 자급제와 알뜰폰이 끼어든 지금부터는 박리담회라는 게 쉽지 않다. 그 지역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거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프랜차이즈들은 이미 그 지역에도 여러 개가 생기고 있어. 나는 이거 100% 문제될 거라고 봐. 그치,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점포로 내줄 때 일정 거리를 확보해주잖아. 상권 보호. 상권 보호해주잖아. 내 매장을 기준으로 직선 거리로 뭐 한 1km, 2km 맞아. 이렇게 보장을 해주잖아. 맞아. 내가 알아본 최신 자료에는 이미 700호점이 넘었고 점주들 간에 불만이 정말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누군가는 지금 이런 넋두리를 분명히 핸드폰 매장에 앉아서 하고 계실 거라고 나는 200% 확신해. 그 프랜차이즈 대표들은 생각보다 손님이 없네 이렇게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고, 일반 휴대폰 매장들은 저기서 고객을 다 가져가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제대로 알고 있는 고객들은 알고 보니까 이렇게 막 광고하는 곳들 땡땡땡 이런 곳들 하나도 안 싸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그리고 동네 매장 갔더니 옛날만큼 싸지도 않네. 악순환의 악순환이야. 그 악순환의 시발점을 나는 이 프랜차이즈들이 끊었다. 근데 그 끄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부 다 광고받기 바빠. 지금 내가 이 설명을 왜 하고 있냐면, 이런 구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되게 고민하진 않겠지. 그 유튜버들이 나도 광고가 들어오면 사실 그렇게 깊게 생각해보진 않았을 것 같긴 해.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계속 심해지잖아? 아마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로 가게 될 거고, 2년에 한 번씩 가기 때문에 한 번 잘못 가면 다른 박리담회 하는 곳들은 손가락을 빨 수밖에 없어. 한 고객을 놓치면 그 한 고객을 2년 동안 놓치게 되는 거야. 엄청 생각보다 커. 생각보다 크다. 그래서 이렇게 놓치기 시작하게 되면 정말 싸게 파는 박리담회 하는 우리 같은 매장들은 아마 힘들어질 거고, 그리고 프랜차이즈들만 더 광고비 쏟고 계속 그렇게 점점 비싸게 팔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 이런 일반 박리담회 매장들이 사라질 테니까. 이걸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좋다고 광고받을 때가 아니라고. 근데 해결할 수가 있나?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구조적인 문제잖아, 이게. 정말 구조적인 문제야. 이거를 뭐 우리 입장에서 봤었을 때 해결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구조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그치. 우리 개인이니까. 여기서 내가 아무리 백날 싸게 판다고 소리치고 이래도 나도 언젠가 그 중간 업자가 되는 것밖에 안 돼. 결국 사람이 끼게 되면 결국에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난 생각해. 근데 기술로 해결한다고 하면은 너 입장에서는 뭘 못하나? 너 개발자잖아, 본업이. 나는 유학생 출신 아니야? 그치. 그 부모님이 컴퓨터 개발자 공부를 또 해외 유학까지 해서 하고 왔는데 한국에 와서는 폰을 파는 그런 또 일을 또 꽤나 했었지. 지금 만약에 너가 기술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나는 진짜 많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스타트업도 2020년부터 했었고. 영일형? 영일형 21년인가? 그래서 사실 모르겠어. 내가 뭘 해야 될까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S25를 990원에 판다, 0원에 판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거를 우리가 판매는 하지 않을 거야. 너 그때 봤잖아. 플립 7, 폴드 7 때 어마어마하게 연락 왔잖아. 거의 하루에 40개 50건씩 왔으니까 나도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뭘지를 좀 찾아서 제공하고 싶은데, 내가 저번에 플립 7, 폴드 7 때 안 그래도 막 판매한다고 해서 여러 명을 또 도와드리기는 했는데, 내가 느꼈던 건 내가 판매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도와주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나는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싸게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니즈도 알겠으니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지를 찾아서 다음번이나 아니면은 올해 계속 트라이하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나는 판매하지 않을 거고, 폰팔이라고 붙여놨지만 니값은 못하는 것 같아.
지금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맞고, 두 번째로는 교육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이벤트를 할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는 고객들한테 싸게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일 거라고 난 생각해. 소비자, 보고 있는 시청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것 같다. 내 생각은 그래, 이 세 가지를 잘 준비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혹시 구독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걸 보고 진짜 안 그래도 그런 프랜차이즈에 불만이 있으신 분,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대항할 어떤 무언가를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이메일로 뭐 연락을 주시면 같이 얘기를 해보거나 같이 어떤 서비스를 같이 만들거나, 그 대신 나는 이걸로 내가 지금 저격을 했던 이쪽에서 돈 뜯고 이쪽에서 돈 뜯고 여기서 폭리를 취하는 거는 절대 하지 않겠다. 광고비도 만약에 받는다면 실비만 받을 예정이고, 우리 직원들 딱 운용할 수 있는 건당 10,000원, 5,000원만 받겠다. 만약에 네 뭐 먹고 살 건데? 라고 하면은 앞에서 내가 방금 얘기했던 뭐 건당 8만 원이 아니라 건당 5,000원, 10,000원 정도만 떼서 이게 고객들한테 잘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